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깊이 좋아했을 때의 그 강렬함과 떨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설렘과 두근거림, 그리고 상대방의 작은 반응 하나에도 일희일비하던 그 마음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중 누구와 사귀고 싶나요? 놀랍게도 70% 이상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동시에 좋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기적 같은 방법은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실 오랜 기간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실제로 이뤄낸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탑 모델이나 인기 연예인을 짝사랑한다면 당연히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짝사랑 상황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저 사람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사랑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뭔가 꼬실 수 있을 것 같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힘들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느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재회 상담이 짝사랑 상담보다 성공률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사귀었다는 것은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고 서로가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연애가 아니라 6개월 이상 만났다면 서로의 가치 등급이 비슷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모에 격차가 있어 보여도 외모, 성격, 자존감, 지능, 연애 기술, 능력 등의 평균값이 비슷했기 때문에 연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본론. 사람의 연애 감정은 정확히 7단계로 발전합니다. 혐오, 무시, 무감각, 호기심, 호감, 사랑, 집착 순서로 말입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시나 무감각 단계에서 10번씩 어필하다 보니 호기심이나 호감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혐오 단계로 역주행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뜨지 않고 추천 영상에도 안 뜨는 채널이 아무리 제발 내 영상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해봐야 1초 만에 다른 영상을 보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경향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 간의 가치가 비슷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치 차이가 너무 크다면 상호성의 원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라는 의심이나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여러분에 대해 호기심을 넘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상대방도 여러분을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설마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라면서 철벽을 치거나 혹시 나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나 하면서 헷갈려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성공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상대방의 호감 표시에 적절히 화답하고 나도 너에게 관심이 있다고 조금만 적극적으로 대해줘도 금세 사귀는 사이로 진입해버립니다. 반대로 상담에서 나는 10번 넘게 상대방에게 호감 표시를 하거나 고백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7단계 중에 무시 혹은 무감각 단계에서 10번을 어필해버리니 이것이 호기심이나 호감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의 단계로 역주행해버리는 것입니다. 짝사랑 성공의 핵심은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 3단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임 높이기, 두 번째는 가능성 제시,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가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확인 도장일 뿐입니다. 그 밑단계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고 충실하게 수행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프레임 높이기란 무엇일까요? 이는 상대방에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는데 여자가 처음에는 남자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좋아한다고 끝없이 표현하면서 한번 만나볼까 하는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애를 시작하고도 여자는 남자에게 마음이 가지 않아서 소홀해지고 남자는 금세 서운해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여자는 나를 좋아해주는 건 고맙지만 마음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자가 남자보다 우위에 있는 흐름은 여자가 주도권을 쥐는 연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가 특정 행동을 하자 단숨에 상황이 역전됩니다. 여자는 갑자기 남자에게 끌림을 느끼기 시작하며 남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남자의 특정 행동이 프레임 높이기입니다. 남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이 프레임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목소리는 적당한 볼륨으로 또박또박하게 말해야 하고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우며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는 분들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따라해보세요. 패션도 중요합니다.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깔끔한 패션이 좋습니다. 너무 독특하거나 튀는 패션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되면 표본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깔끔한 남자 패션이 무엇인지 여자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영상 등을 보면서 패션도 깔끔하게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컨택에서 밀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접점이 생겼을 때는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너무 다가가는 포즈를 취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한 수 아래라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약간은 뒤로 기대는 포즈가 좋습니다. 화술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림백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약간 뒤로 기대는 포즈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전문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라면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모습, 리더십을 보이는 모습,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가능하다면 직장 내에서 리더십을 보이고 상사한테 실력 있고 호감 있는 이미지와 소문이 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남자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실력이 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판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회식 자리 등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란 것을 넌지시 보여줘서 이 사람 매력이 있구나. 노래를 잘한다면 노래를 잘하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진 매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과제나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키가 작다고, 어깨가 좁다고,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와 분야에서 적어도 함께하는 사람들보다는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으면 좋고 적어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리더가 될 확률이 높고 승진도 따라올 테고 인센티브도 받을 거고 사장님이나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능력자들에게 칭찬도 받고 점점 더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성은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여러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여유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내가 하는 일에서 확실한 실력이 기반될 때 여유로움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신의 강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잊으시고 여러분이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미세 표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미세 표정을 매우 잘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대부분이 여자들한테 거짓말하거나 바람을 피면 들키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여성은 이러한 직감, 눈치 같은 능력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 표정도 항상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여자 앞에서 긴장하거나 어색한 모습, 얼굴 빨개지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인기가 많은 여자들일수록 대부분 어릴 때부터 대시를 받아온 게 많기 때문에 가치 높은 남자들을 걸러내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일종의 테스트에 해당하는 질문들, 남자를 약간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들을 매우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편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드립은 드립으로 받아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남자로서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시험 볼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여자를 꼬시려 하거나 상대적으로 여자에 비해 가치가 낮은 남성들일수록 여자를 칭찬하고 공주님, 여왕님으로 모시기 바쁩니다. 예쁘다고 하고 리액션하기 바쁩니다. 이것보다는 완전 반대편으로 이 여자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세심한 칭찬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뻔한 소리를 하는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완전히 차별화를 두는 것입니다. 이때도 어느 정도의 무관심함을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질문과 심사를 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너는 요리는 잘해? 너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니? 아기는 좋아해? 같은 질문을 통해 나라는 남자는 너라는 여자가 괜찮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보고 가치를 평가해보고 만나겠다라는 식으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내 나름의 기준치가 있는 남자임을 보여주지 않은 채 무작정 네가 좋다라고 해버리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쉬운 남자로 보이게 되고 너무 빨리 쉽게 들이댄다고 생각해서 가벼운 남자로 인식하면서 신뢰감이 없는 남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허들만 제시하면 됩니다. 우선 밝게 웃는 모습을 자주 보이세요. 이것이 감이 안 잡힌다면 유튜브에서 여성스러운 연예인의 영상을 검색해서 그 느낌을 참고해보세요. 전 이렇게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주변 남자들에게 여성스러운 여자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묻고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여성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느낌을 따라해보세요. 모든 남자에게 친절하되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는 약간의 포인트를 더 줘서 호감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 컨택도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호감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눈을 마주보고 아이 컨택을 가끔 해주면서 자신감 있게 말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센 편이기 때문에 튕기기는 이미 장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남자의 어떤 요구나 부탁 등에 한 번쯤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튕기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가벼운 스킨십 자체가 남자의 상상을 자극하고 미스터리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프레임 높이기가 됩니다. 남자들은 자기 자랑이 생활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하네요 하고 정중히 제재하거나 저는 저를 정중히 대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라고 말함으로써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기준치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이나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중하게 지적함으로써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성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의외로 순진하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성으로서 가치를 떨어뜨리고 아이돌 덕질하듯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호감 표시를 할 때도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정도가 적정합니다. 이것 자체가 남친으로는 아직은 모르겠다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치를 조절하면서 프레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프레임 높이기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한 번의 직접적인 호감 표현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한 번만 하고 그 이후에는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호감 표현을 딱 한 번 한 뒤에는 절대로 매달리는 저 자세가 아니라 일상에서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야 합니다.
상대방과 마주치고 그 사람 주변을 맴도는 환경 속에서 상대방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긴 했는데 왜 아무 말은 없지? 딱히 어떠한 액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남친처럼 굴지도 않고 여친처럼 굴지도 않기 때문에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미리 보기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미해결 과제가 생기고 미스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프레임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짝사랑에 서툰 사람들은 고백을 한 뒤에 상대방을 오히려 떠보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 자체가 고백을 여러 번 대놓고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자세로 인식되기 딱 좋습니다. 너 좋아한다 라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했다면 나와 사귀게 되면 어떠할 건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상상에 맡겨두세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알아갈 기회를 주어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쏟지 않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프레임이 애매모호한 상태라면 최소 한 번에서 최대 3번 정도까지 1대1로 만남을 가지면서 프레임 높이기를 시도해보면 좋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져야 본전입니다.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명분을 제시하고 업무나 함께 해야 할 과제,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1대1로 만나면서 프레임 높이기들을 시도하고 남녀 관계로 발전시키는 시도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한 번에서 3번 정도 만났는데도 상대방이 남자로서는 별로다, 여자로서 별로다라고 거절했다면 이때는 박수칠 때 떠나야만 합니다. 프레임 높이기를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상대가 미지근하다면 가차없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프레임과 가치를 재평가할 시간을 상대방도 가집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라도 아쉬운 마음에 연락이 오곤 합니다. 애매하게 친구로라도 남아서 연락하고 지내자는 사실 치명적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버리거나 나만 좋아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나와 만났을 때 좋은 점만 취하고 친구로서의 감정만 채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짝사랑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차라리 잠깐 슬프고 친구로서 그 사람을 정리해버려야 역설적으로 나중에 연인이 될 수 있는 존재로서 기회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밀감 있는 대화도 점진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거나 힘들었을 때의 이야기, 친한 친구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이 있겠습니다. 단, 이것은 여자가 말을 더 많이 하게 만들면 더 좋습니다. 우리 쪽에서 주제만 던지고 먼저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는 포지션을 취하다가 내 이야기를 얹어서 스토리텔링을 이어나가면 좋습니다. 성인이라면 성적인 농담도 적당히 필요합니다. 서로가 남녀로 인식을 전환시키는 섹슈얼한 텐션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결국 남녀가 사귄다는 것은 미래의 스킨십 사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너무 무례하지 않고 진상이 아닌 선에서 성적인 농담도 적당히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습니다. 상대와 데이트를 하거나 접점이 생겼더라도 만남을 끝낼 때는 영영 떠날 것 같거나 쿨한 인상을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유 있고 인기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프레임 높이기가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친밀도가 쌓이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본 상대방이라면 일단 나 너랑 알고 지내고 싶고 친구하고 싶은데 부담 전혀 안 줄 테니까 번호 알려주면 카톡 친구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이 매력적이고 가치가 높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최대한 맞춰주려는 본능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상대방을 맞춰주려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맞춰주려다가 결국엔 주도권을 다 빼앗기고 매력이란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학교 안에서 짝사랑을 하는 상대가 있거나 직장인이거나 동아리 안에서 짝사랑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황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찌되었든 이미 어느 정도 얼굴을 알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한 친분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이 일종의 가능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그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만약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매력과 가치를 지닌 사람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위축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선톡 계속하기, 자신감 없이 행동하기, 저자세로 바라지 않는데 끊임없이 호감 표시와 선물 챙겨주기 등으로 자신의 프레임을 끝없이 낮추게 됩니다. 여기서 반대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할 법한 행동인 무관심, 잘 사는 모습, 질투 유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남녀의 여러 가지 스킬들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프레임을 높이게 됩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시는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이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한다면 상대방의 반응에 놀라게 될 일들이 자꾸만 생길 것입니다. 결론.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높은 프레임을 보여준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 사례들을 보면 처음에는 관심 없던 상대방이 점차 여러분의 다른 면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볼 때 상대방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여유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유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확실한 실력과 자신감이 기반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마음의 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로움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hard to get, hard to get 이론이라는 심리학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느끼는 인간의 심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작정 어렵게 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호감 표시와 함께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라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한다면 상대방의 반응 변화에 정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단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더라도 주도권이 서서히 여러분에게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매력과 가치를 지닌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된 여러분, 자신도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나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원칙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프레임 높이기가 가능하고 상대방도 여러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연애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